안녕하십니까? 도강수 선생님입니다. 22년도 치렀던 수능 시험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 문제마다 담겨 있는 개념과 그리고 속뜻을 확인해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 풀이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계가 있죠. 바로 계산에 해당되는 대수 체계랑 그 다음에 기하에 해당되는 그림에 해당되는 기하 체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함께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대수에 대한 개념 중에서 지수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합시다. 가장 친한 친구를 BF라고 했을 때, 베스트 프렌드 했을 때 어떤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인가? 이런 질문을 시작하죠. 자, 내 책상에 책이랑 과자 봉지가 엄청 어질러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베스트 프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나에게 야, 책상을 좀 치워라 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와서 주섬주섬 치워주는 학생일까요? 대답해 볼래요? 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이 BF, 베스트 프렌드라는 개념은 치워주는 사람도 아니요, 치워라라고 이야기해주는 친구도 아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뭐냐면, 수학의 세계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항등원이라고 할 겁니다. 항상 등식을 만들어주는 원소, 항상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일반적인 덧셈 세계에서 우리 모두를 감싸 안는, 전체를 감싸 안는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냐? 즉 항등원은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항등원이라는 것은 우리 반에 1번, 2번, 3번 막 이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을 치워라, 치워주지도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덧셈 세계에서 그대로 1번, 2번, 3번의 학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녀석은 과연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덧셈 세계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녀석을 항등원이라고, 이 녀석은 우리 숫자 0이라고 기입을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0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0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등원이 있다면 항등원으로 만들어주는 각자의 짝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이라는 녀석이 있고 2라는 녀석이 있고 3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에 대해서 어떤 짝지, 반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금 정의했었던 우리 모두의 친구 0을 만들어주는 녀석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덧셈 세계에서요. 그렇죠. 바로 누구죠?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에요. 1의 반대수죠. 덧셈 세계에서의 반대수.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항등원으로 만들어주는, 0이라는 항등원으로 만들어주는 그 각각에 대한 짝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각각에 대한 짝지. 그러니까 이 0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모두를 감싸 안는 어떤 수치를 탕 정하는 것이고, 이 역원이라는 개념은, 각각에 대한 반대수라는 개념은 각각에 대해서 의존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3이 있다면 마이너스 3, 1이 있다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역원, 역수라고 일컫습니다. 즉 이렇게 노란색의 박스처럼 덧셈의 역원은 각각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A라는 숫자가 있으면 A의 덧셈 역원이다 라고 하면, A의 덧셈 역원이라고 하면, 덧셈의 역원이라 하면 1이 던져지면 마이너스 1, 2가 던져지면 마이너스 이런 식이니까 얘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A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덧셈 세계에서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비슷하게 곱셈 세계에서도 항등원이 있겠죠.
곱셈 세계에서의 항등원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녀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있는데 곱하기라는 세계에서 어떤 대통령, 우리 반 반장같이 어떤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서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1, 2, 3 누구죠? 곱셈 세계에서는 그렇죠? 1입니다. 그래서 곱셈 세계에서 항등원은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고 얘를 숫자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곱셈 세계에서 각각에 대한 짝지, 즉 역원도 존재를 하겠죠. 즉 우리 모두의 친구였던 항등원이었던 곱셈 세계에서 1을 만들어주는 그런 각각의 수에 대한 대응하는 녀석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1에 대응하는 1을 만들어주는 곱셈 세계에서의 녀석은 그렇죠. 1분의 1입니다. 또 1을 만들어주는 2에 대한 짝지는 2분의 1이죠. 3에 대한 짝지는 3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의 곱셈 역언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A분의 1이라고. 각각에 대해서 존재합니다. 4의 곱셈 역언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일컫느냐면 음수, 반대수, 음수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A의 곱셈 역언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역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뺄셈하고 나눗셈은 이 역원으로부터 정의를 합니다. 즉 A 빼기 B라는 것은 A 더하기 B의 덧셈 세개의 역원, 즉 마이너스 B를 더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집 같은 데 보면 A 빼기 B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답지 같은 데 보면요. 그래서 얘를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빼기의 정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A 곱셈 3개 곱하기로부터 오거든요. 나눗셈은 곱하기에 B의 곱셈 3개의 역원 B에 대응하는 역수는 누구죠? 그렇죠? B가 물론 0이 아닐 때는 B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뺄셈과 나눗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구조를 왜 이야기하느냐면 고등학교 1학년에 많은 구조에서 많은 단원에서 이 구조를 사실은 숨어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다항식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n차 다항식. 다항식이라는 것은 n차 다항식이라는 것은 an x의 n승 더하기 표현하자면 a의 n-1의 x의 n승 더하기 점점점 a1의 x 더하기 a0 이런 형태의 꼴이거든요. 자, 이런 다항식의 형태에서 다항식 세계에서 덧셈의 방금 이야기했던 항등원은 누구냐라는 거죠. 덧셈 세계의 항등원.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 각각의 개수를 전부 다 제로로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0다항식 숫자 0이랑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0xn승 0xn-1승 그다음에 0x 0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써보면 그래서 숫자 0이랑 혼동이 되는 거예요. 곱셈 3개의 항등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항식에서. 그렇죠? 나머지는 제로라서 다 필요가 없고 상수만 1이 되는 1다항식인 거예요. 1. A0가 1인 상황이죠. 즉 네, 이렇게 다항식 단어는 이걸로 이야기를 다 시작하고 끝내는 거예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덧셈, 그 다음에 항등원, 역원. 역원이란 것은 얘의 반대수니까 당연히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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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각각 달아주면 합했을 때 항등원인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반대수는 개수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거든요. 두 번째 복소수도 한번 볼까요? 복소수는 실수의 형태를 그대로 확장한 것뿐이었죠. 즉 실수 네모 더하기 실수 세모가 있을 때 네모 플러스 세모 i 형태였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복소수는 실수를 확장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장하는 방법이 방금 이야기했던 결합법칙, 교환법칙, 항등원, 역원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만들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소수에서 복소수 연산에서 덧셈 3개의 항등원은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어요? 나를 항상 연산했을 때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는 숫자 0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구조를 따라간다면 0 플러스 0i라고 쓰는 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i가 있다면 얘에 대한 역수, 역원, 덧셈 세개의 역원은 즉 얘를 다시 0 플러스 0i로 만들어준 녀석은 각각의 실수에다가 구조를 그대로 음수로 만들어주는 이 녀석인 것이죠. 그래서 얘의 형태와 원래 있었던 a 플러스 bi를 더하게 되면 항등원이었던 이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bi의 덧셈 세개의 역원이 되는 거고 얘가 항등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곱셈도 할 수 있었죠. 곱셈 항등은 어떻게 됐었어요? 네모의 형태는 0이었고 세모 형태는 1i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죠. 미안합니다. 숫자 1이었죠. 숫자 1을 실수의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1 플러스 0i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곱셈 세개에서 a 플러스 bi라는 2 플러스 3i 뭐 이런 각각의마다 역수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역원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곱셈 세개에서의 역원은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인버스라 하고 얘는 네모 플러스 세모 i 형태가 나오려면 어떻게 했었냐면 구조적으로 a 플러스 bi 분의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얘의 켤레복소수라는 개념을 이 개념 때문에 등장한다는 거죠. 켤레복소수라는 것은 이 녀석의 형태에서 반대였던 a-bi 형태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곱해줬었다라는 거죠. 기억 다 나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합차 공식 때문에 분모가 실수화가 되고 이 a-bi가 크로스 되면서 결국은 별표 플러스 동그라미 i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소리죠. 결국은 복소수 형태의 구조를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도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덧셈 세개에서 항등원은 0 플러스 0i고 곱셈 세개 항등원은 1 플러스 0i였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또 있었습니다. 뭐였죠? 함수죠. 함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함수는 기본적으로 f 땡땡 집합 r 실수 전체 집합을 라지 r이라 했습니다. r에서 r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함수도 덧셈이라는 연산을 정의할 수 있었고 곱셈이라는 연산을 정의할 수 있었고 그다음 덧 연산에서 합성 연산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덧셈 세계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친구, 즉 항등원은 누구였냐? 라고 하면 역시 함수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얘는 우리가 숫자 0이랑 구별해서 영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기호로 표현한 거예요.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우리가 정의하기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무조건 숫자 0으로 보내주는 즉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영함수였다라는 거죠. 영함수. 그럼 덧셈에 대해서 항상 나를 있는 그대로 만족해 주는 거예요. 곱셈 세계에서 항등원은 누구였냐? 이렇게 1이라고 좀 크게 써주고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얘는 define 하기를 정의하기를 x를 숫자 1로 보내주는 즉 직선이 그래프로 따져주면 y는 1인 이런 함수였다라는 거죠. 합성 함수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identity 항등 함수라 해서 i라고 약어를 써주고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정의를 하기를 x라는 원소는 무조건 x 자기 자신으로 보내준다. 즉 그래프로 따지면 y는 x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요건도 당연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f가 2x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f가 2x 더하기 1이 있다라고 하면 얘의 덧셈 세계에서의 역수는 마이너스 f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f가 있다면 역원은 f분의 1로 결정됐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역원은 f 누구죠? 역원이 f의 인버스, 역함수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얘는 f 더하기 어떤 수가 있어가지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영함수를 만들어주는 항등원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정체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f라고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마다. 얘도 마찬가지로 f 곱하기 함수예요. 곱하기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항등원인 1함수를 만들어주는 녀석이 누구냐? 라고 하면 함수로서 f분의 1이라는 함수입니다. 역수 함수죠. 역함수랑 전혀 다릅니다. 다음 덧 연산에 대해서 덧들을 취했을 때
identity, 즉 항등함수를 만들어주는 녀석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이름하여 inverse, 역함수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개념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각각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 이 항등원, 역원과 다 같은 개념이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답니다. 맞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그래요. 예를 들어 fx가 2x 더하기 1이다 이러면 영함수 0을 만들어주는 녀석이니까 얘의 역수는 누구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아까 당식 한 것처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잡아주면 두 개 합하면 0 함수가 돼버렸죠. 또 이 경우에라면 2x 더하기 1이 있다면 역수 함수니까 유리함수로서 또 여기서 유리함수 개념이 나오죠. 2x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물론 define은 잘 될 수 있는 범위로 지정해주면 될 겁니다. 또 역함수 개념으로 따지면 2x 더하기 1이 있다면 얘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찾죠? y하고 x의 위치를 바꿔주니까 x는 2y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그죠? 1 넘겨주면 역수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2분의 x-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넣어보세요. 약분 되고 x-1에 1 더해지니까 x가 나오니까 역함수가 맞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항상 갖는다라는 거고, 자 이제 본론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고2에서 배웠던 수원에서 지수법칙의 확장을 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본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고2 수1에서 실수지수 법칙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지수 법칙이 있었어요. 우리 중학교에서는 지수를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 n이 자연수인 상황을 특별히 다루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 자연수일 때 A라는 밑을 우리가 통일해서 그냥 양수라고 둘게요. 0이 아니어도 되지만 자연수일 때는. 자, 이거 A가 양수라고 돼 있고 지수가 N인 자연수일 때 네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던가 합하는 것이었죠. A의 N 플러스 M, 곱셈 구조가 덧셈 구조로 바뀌었다. AAA N개, AAA의 M개 전체적으로 곱하기로는 N 더하기 M개를 곱하라라는 의미였죠.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NM이 자연수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이라는 것은 A의 N 빼기 M으로 정의할 수 있더라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N이 M보다 클 때 이야기겠죠. 자, 세 번째, 가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A의 N제곱, 즉 AAAA가 N개 있는 상황을 N번 제곱해라 라는 것은 결국은 N 곱하기 M이 되는 것이죠. A의 실질적으로 곱한 개수를 보면 A의 N 곱하기 M이 되는 것이니까 괄호가 있을 때는 곱하기로 처리가 되더라. 이 전부 자연수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AB가 주어져 있을 때 분배 법칙처럼 교환과 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섞어서 AB의 N승이라는 것은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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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런 식으로 N개가 있으니까 가로를 다시 묶어서 B를 왼쪽으로 교환 법칙 해주고 이렇게 하면 A를 앞으로 다 밀 수가 있고 B를 전부 다 뒤로 밀 수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냐면 중학교 때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마치 분배 법칙처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고2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 NM을 정수까지로 일단은 확장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건 어떻게 됐었냐 살펴보면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연수라는 것이 1, 2,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수를 이제 이런 실수를까지 확장을 해서 이 부분 다 메꿀 텐데, 정수까지 확장한다는 얘기는 일단 0이라는 녀석이 정의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에 대한 반대수인 마이너스 1, 2에 대한 반대수인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역수도 역원도 다 정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덧셈 세계겠죠. 아까 위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절대 수학에서는 이 자연수에 있었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성립하도록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연스럽다라고 하고 주안점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수를 정수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형식
불력의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형식을 깨지지 않도록 정의를 어떻게 해야 옳으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A의 영승을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A의 영승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으냐? 그러면 형식이 깨지지 않으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1번에 주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하기를 1번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A의 영승을 우리는 모르지만 이 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A의 일반적인 n승, 임의의 n에 대해서 일반적인 A의 n승을 계산했을 때 만약에 정수에서도 자연수 말고 이가 정수일 때도 이게 성립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하는 거죠. hope 1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수법칙 4개를 다 만족하고 싶은데 일단 1번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얘는 A의 0 더하기 n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항등원 뜻에 의해서 덧셈 세계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준 녀석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A의 n승이 되는 것이죠. 즉 구조적으로 보면 얘는 각각이 cancellation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날아가고 따라서 우리는 A의 영승은 뭘로 정의하는 게 옳으냐라고 따지면 1로 정의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정말 정의가 옳은지를 체크하는 것은 나머지를 다 증명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3번만 한번 프루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자연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니까 이 안에 있는 n을 음수로 두고 밖에 있는 m을 자연수, 양수인 자연수로 두고 이게 성립한지 이 정의만 사용해서 프루프 해보도록 할게요. 되시겠죠?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프루프를 하기 전에 A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녀석들도 각각 역수로서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걔를 아직 정의를 안 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홉을 한번 희망을 한번 걸어보죠. 다시 말하면 A의 일반적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다 포함해서 A의 마이너스 n승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으냐라고 할 것 같으면 1번 법칙이 깨지지 않도록 즉 A의 n제곱이 되기를 희망해요. 호프. 무슨 법칙이죠?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라는 1번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다면 실제로 성립한지 지금 체크는 안 돼 있지만 마이너스 n 더하기 n이 되는 것이고 얘는 결국 덧셈 세계에서의 역수, 역원에 대한 정의였죠. 반대수니까 A의 영승이 되는 것이고 방금 위에서 정의 1에 의하면 얘는 1이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A의 마이너스 n승은 어떻게 정의하면 옳으냐 하면 A의 n승을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습니까? A의 n승분의 1로 정의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의 2로 일단은 옳다라기보다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정의인지 사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번이 되는지를 체크, 프루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정의만 사용해서요. 그러면 나머지 3, 4, 2번은 다 납득이 될 겁니다. 그런데 n이 음수고 m이 양수일 대로 한정해서 한번 보여보자 라는 겁니다. 3번 프루프를 해보는데 n이 음수고 m이 양수일 대로 한정을 해도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석법 말씀드렸죠? A의 N의 M승이 어떻게 진행을 해서 는는는는 진행해서 어떻게 가면 된다 했어요? 그렇죠? A의 NM이 되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물론 이때 N은 음수예요. M은 양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연수 지수밖에 알 수가 없고 정의는 이렇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당연 n이 음수다, 음의 정수다라는 것은 이 반대수를 생각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n을 취하게 되면 당연 양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수로 돌려서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의 n제곱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a의 마이너스 n으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안에 있는 마이너스 n은 양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중괄호를 칠까요?
상태에서 m승이 걸리는 것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n이라는 게 지금 양수니까 자연수니까 정의 2에 의하면 이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써보면 정의 2에 의하면 a의 마이너스 n은 분명히 양수라는 것에 주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 자연수인 거죠. a의 마이너스 n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의 m승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의 2에 의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n이 지금 양수기 때문에 얘는 위아래로 분배가 가능한 것이죠. a의 마이너스 n의 m제곱 분의 1의 m제곱인 1이 될 겁니다. 맞죠? 이거는 우리가 다 했는데 혹시나 해서 증명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정의 2를 쓸 수가 있어요. 정의 2를 역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즉 a의 마이너스 nm이 되는 거죠. 얘를 정의대로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a의 얘가 양수예요. 마이너스 nm에 정의 2에 요 마이너스를 단 것처럼 보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달리는 것이죠. 자, 그럼 지수 안에서 보면 마이너스 n 곱하기 m이라는 것은 당연히 a의 nm이 되는 거니까 증명이 끝나버리죠. 아름답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음수더라도 이 지수 법칙 3번은 프루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립을 합니다. 이건 지울게요. 밑에 거는. 되시겠죠? 맞죠? 그럼 얘만 보수 정리로 아까 우리가 조금 찝찝했으니까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가능한가? 자, 한번 보면 1이라는 녀석은 1의 m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m은 물론 지금 자연수기 때문이죠. 근데 이 1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곱셈 세계에서 역원에 대한 정의로부터 a라는 수가 있으면 물론 0이 아닐 때 양수니까 a 곱하기 a분의 1로 봐도 1이라는 수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정의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자연수 지수기 때문에 중학교 지수 법칙이 가능해요. 중학교 자연수 지수 법칙이 가능하다고. 자연수 지수 법칙 몇 번이에요? 위에 볼까요? 4번이겠죠? 요거를 중학교 방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얘는 a의 m승 곱하기 a분의 1의 m제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찾고 싶은 a분의 1의 m제곱이라는 것은 얘를 넘겨주면 되는 것이죠. 역원이라 봐도 되고 넘겨주면 되니까 따라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해당하는 a는 이 녀석 세모가 되는 거죠. 세모분의 1의 전체적인 m승은 세모의 m승 분의 1이 된다는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을 써먹은 것뿐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3번 n이 양수고 m이 음수일 때도 될 거고 3번이 증명될 거고 4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될 거고 2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될 거니까 결국 1, 2, 3, 4번이 다 형식이 깨지지 않고 정수일 때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형식이 깨지지 않았으며 정의를 이렇게 원, 투로 하는 것은 옳다라는 것이 정수학장의 기본이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유리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mn이 정수일 때도 1, 2, 3, 4번은 다 성립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제 지수를 이 정수에서 뭘로 확장시킬 거냐면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유리수로 확장시킬 겁니다. 즉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2분의 1, 3분의 1, 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쓰는 유리수는 기본적으로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분모는 무조건 양수로 두고 분자는 음수로 두는 이런 유리수로 만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 형식 깨지지 않도록 일단 유리수 지수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결국 유리수는 n분의 n꼴이니까 a의 n분의 n승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3번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거고 이 3번을 좀 기억해 두시고 밑으로 가보시면요. a의 n분의 m이라는 녀석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모 n은 일단은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분모는 양수로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분자 m은 일반적으로 음수가 돼도 됩니다. 그래서 정수라고 두면 어쨌든 유리수 형태는 맞아요. n분의 m 꼴이. 그래서 이 형태에서 우리가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n승을 해버리면 만약에 3번 성질 우리가 희망하기를 호프 아까 3번 주목을 했죠. 3번이 성립한다면 유리수일 때도 유리수 지수끼리는 곱하기가 될 테니까 a의 m제곱으로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a의 n분의 m승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으냐? 얘를 통으로 세모로 본다면요. 세모의 n제곱이 a의 m승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 빨간 색깔 세모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n승근 루트 a의 m제곱이 되는 것이죠. 맞아요. 곱제곱근의 뜻이죠. 빨간색 세모는 n제곱근 루트 a의 m승이 되는 것이죠. 거듭적은 정의고 그래서 이 빨간 세모는 a의 n분의 m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의 3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험일 뿐이지 채택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우리가 3번을 희망하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고 그러면 프루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3번의 성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1번이 되는 것을 보여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 지수일 때 정의를 방금 내렸던 요 형태로 n분의 n꼴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1번이 성립할까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의 3이 옳으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proof 1번. 자, RS를 유리수라고 한다면 1번이라는 것은 A의 R승, 밑이 똑같을 때죠. A의 S승이라는 유리수가 어떻게 해서 뭐가 나오면 게임 세트. 그렇죠. 지수끼리 유리수끼리 합하는 것으로 성립할 것인가를 따져주는 것이죠. 근데 유리수가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리수란 뜻이 정수분의 정수꼴, 즉 n분의 m꼴과 s라는 녀석도 뭐 p분의 q꼴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 n하고 p는 분모로서 자연수로 설정을 하고요. n하고 p는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m하고 q는 일반적인 정수라고 우리가 두도록 하죠. 그래도 일반적인 유리수를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R승 대신에 N분의 M승이 되는 것이고요. 곱하기 A의 S승이란 것은 P분의 Q꼴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설정한 정의 3을 한번 써먹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정의 3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N승근 루트 A의 M제곱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 얘는 P승근 루트 A의 Q승이 되는 것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정의 3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제곱근 성질에 의하면 여기다 똑같이 양수 P, 정수죠. 그러니까 지금 P가 자연수니까 자연수 P 여기도 P 곱해주는 것도 똑같아요.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 똑같이 N 곱해주고 N 곱해주는 것도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건 거듭제곱근 성질인 거죠. 그래서 NP, NP로 이 위에 있는 숫자를 맞춰준 겁니다. 곱하기고요. 맞죠? 그러면 얘는 우리 거듭제곱근 성질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np라는 공통에다가 루트에 안에 있는 녀석은 두 개를 곱해 줄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a의 np 곱하기 a의 nq가 되는 것이고 얘는 가만히 보시면 np 곱해봤자 자연수랑 정수 곱하는 거니까 정수예요. 그 다음에 nq 두 개 곱해봤자 이쪽이죠. 정수죠. 그래서 지수가 정수인 지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유리수 지수 법칙 아직 보이진 않았고 정수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파란 색깔이죠. 맞죠? 그래서 정수 지수 법칙 1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np랑 nq는 각각 정수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쏘고면 한 번 더 정리하면 정수지수 법칙 1번에 의해서 이 안쪽에 들어가는 거고 거듭제곱권 성질 때문에 np가 공통이라서 이렇게 곱하기로 근호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정당해 드리겠고, 그럼 얘는 다시 정의 3, 방금 우리가 분수 지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옳으냐라는 의문 때문에 정의 3을 사용하게 되면 A의 NP, 자, NP는 지금 분명히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니까 자연수가 맞아요. 분모 쪽에 자연수 맞고 NP 더하기 NQ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각각 크로스해서 처리해주면 PP 날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로스해주면 NN 날라가니까 N분의 M 더하기 P분의 Q가 됨으로써 A의 R 더하기 S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똑같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옮겼고, 증명은 성립했고, 따라서 결론은 정의 3처럼 이렇게 분수지수를 정의하는 것은 옳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제곱근도 개념 복습하는 겸 요거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 사실 거듭제곱 성질은 n승근 루트 a, n승근 루트 b에서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한다 라는 거를 이유를 대면 되겠죠. 자, 얘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했었죠? 얘가 기본적으로는 n도 양수고 a, b도 전부 다 양수라고 하게 되면 각각이 전부 다 양수인 거예요. 각각의 수가 양의 실수죠. 그래서 얘를 x하고 y라고 두는 거죠. 예를 들면 x라는 수가 유일한 하나의 숫자니까 n승근 루트 a, 그다음 y라는 수도 n승근 루트 b라고 둔다면 거듭제곱근 정의에 의해서 x의 n제곱이라는 것은 a가 되는 거예요. 그게 뜻이잖아요. 그죠? x의 n승에서 a가 되는 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x의 n승이라는 것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y의 n제곱이라는 것도 b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a, b에 관심이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두 개 a, b를 한번 곱해보면, 따라서 곱인 a, b는 어떻게 될 것인가 따져보면 a는 x의 n승이고 b는 y의 n승이었다. 그죠? 방금 여기서. 그런데 얘는 지수법칙. 자, x도 y도 전부 다 양수예요. 분명하죠? n은 지금 어떤 지수냐면 자연수 지수입니다. 방금 우리 np 같은 거잖아요. np는 자연수 지수였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지수 법칙에 의해서, 즉 중학교 지수 법칙인 것이죠. 중학교 지수 법칙 4번에 의하면 xy에 가로치고 n제곱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xy라는 대상을 또 빨간 세모로 보게 되면 세모의 n제곱이 ab라는 동그라미라는 수가 된다는 거니까 세모는 n승근 루트 동글빵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 결론 뭐라고 낼 수 있냐면, 따라서 세모인 xy라는 녀석은 n승근 루트 a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x란 것은 n 루트 a였고 y란 것은 n 루트 b였으니까 결론 내리자면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라는 것은 n 루트 ab가 된다 함으로써 증명이 되는 거예요. 소증명이죠, 소증명. 그래서 이 사실도 다 맞다라는 것을 노트로부터 확인되고, 이게 거듭제곱근 성질이 되어서 NP가 있을 때는 근호안이 서로 이렇게 곱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도 잠시 복습 정리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수까지 확정했으니까 사실이 돼버렸으니까 NM은 유리수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죠? 빨간색 유리수. 이게 최종 보스가 나왔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이제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느냐? NM이 유리수일 때 다 됩니다. 이제 실수까지 확정을 합니다. 실수. 그럼 NM이 실수일 때 과연 성립할 것인가를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Rn이라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R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수는 1, 2항은 1.4, 3항은 1.41, 뭔가 느낌 오죠? 4항은 1.414. 자, 이런 수들은 전부 다 유리수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요. 얘가 R1, R2, R3,
R4 땡땡땡 이렇게 갖는 유리수인 유리수열입니다. 이 극한은요, 반드시 수렴하게 돼 있고 루트 2라는 무리수지만 실수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N이 루트 2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모든 유리수든 실수든 무리수든요, 유리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리수는 유리수열의 극한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즉 이런 유리수열로 수렴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제 밝힌 사실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밑이 A가 양수일 때요, A의 R의 n승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A의 1승, A의 1.41승, A의 1.414 수열. 이런 수열이 실제로는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모르지만 수렴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답니다. 얘는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쌤이 이걸 증명을 했고요. 얘는 코시 수열이라는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코시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코시 수열인 걸 밝히면 되는데 그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Rn이라는 유리 수열이 수렴한다면 A의 Rn승도 반드시 수렴하게 돼 있고, 수렴값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수렴값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R의 n승의 극한이었던 루트 2, 예를 들면 얘를 R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R로 바꾼다면 어, A의 Rn승은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리미트 A의 R의 n승을 수렴하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A의 R승이라 정의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정의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의가 옳은지를 이제 보이는 게 목표니까 실수일 때도 이제 성립하고 싶죠. 이 지수 법칙이요. 그래서 1번이 성립한 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프루프, 즉 x하고 y라는 지수를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xy가 실수일 때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이 어떻게 해서 뭐가 나오면 결론이 나겠어요? 그렇죠? a의 x 더하기 y가 되는지를 한번 체킹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실수들은 전부 다 유리수열의 극한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 y로 가는 유리수열 yn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정의 4에 의하면, 정의 4에 의하면 a의 x승은 그대로 두고 a의 y승을 정의 4로 돌려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의 yn승으로 보자는 거예요. 단 yn은 유리수열입니다. 그러면 AX승이라는 것도 수니까 스칼라 곱인 거죠. 어떤 수에 대해서 리미트가 수렴할 때는 이 수는 리미트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대수적 성질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대수적 성질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겠죠. 파란색 가로를 쳤습니다. 자, 다시 정의 4를 쓰게 되면 A의 X승은 어떤 유리수열 XK가 있어가지고 XK가 X로 수렴한다면 리미트 A의 XK승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정의 4죠.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인 A의 X승을 다시 유리수열인 XK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빨간 색깔. 그러면 이 두 개는 곱에 대해서 파란색 곱 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의 Y승이라는 이 수는 리미트 안으로 또다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수열극한의 대수적 성질이죠. 리미트 안으로 이렇게 교환해서 뚫고 들어가듯이 요거랑 똑같이 뚫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A의 YN이었네요. YN 넣었고 A의 YN이라는 이 유리수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집어넣고 표현해주면 이렇게 가로가 되겠죠. 이 파란 색깔이 오른쪽 들어갔다 해도 되고 왼쪽 들어갔다 해도 되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빨간색 리미트가 먼저 걸리는데 이 초록 색깔 가로 안을 살펴보시면 K가 동적 변수다. 그죠? 그래서 검은 색깔인 A의 YN승은 어떻게 보면은 K에 대해서는 상수일 뿐입니다. 그죠? 그럼 상수에 대해서 얘는 수렴하니까 이 지금 상수랑 XK승은 서로 지금 지수가 전부 다 얘도 유리수니까 지수 법칙인 유리수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상수는 잠깐 생략하고. 즉, 유리수 지수 법칙 1번이다. 그죠? 유리수 지수 법칙 우리 이미 성립하는 거죠. 지수가 확장하기 전이니까. 1번에 의해서 유리수끼리 된 거예요. 근데 리미트 k를 무한으로 보내면 이 xk 더하기 yn이라는 녀석도 당연히 수렴합니다. yn이라는 것은 상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맞죠? xk가 수렴하니까 yn이라는 상수를 더한다는 것은 xk 더하기 yn도 수렴을 하게 되고, 즉 이 극한은 a의 x 더하기 yn이라는 수로 수렴한다라고 우리 정의했잖아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정의 4에 의해서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n을 무한으로 보내면 yn이 수렴하니까 x는 상수로 이제 봐질 것이고, 맞죠? 그럼 x 더하기 yn도 당연히 수렴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로 수렴하는 거죠. 즉 얘는 정의 4에 의하면 a의 x 더하기 y승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정의 4에 의해서 a의 x 더하기 y승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대수적 성질밖에 쓴 게 없습니다. 맞죠? 수열의 대수적 성질밖에 쓴 게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정의 4는 어떻다? 옳다라는 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즉 정의 4는 옳고 나머지 1, 2, 3, 4도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될 테니까 오늘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실수지수 법칙은 확장이 가능하다. 즉 NM이 유리수뿐만이 아니고 실수일 때도 이 네 가지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 22년도 수능 1번 문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항입니다. 1번부터 어려웠다 이거예요. 이 방식을 이제 우리가 정확히 기억을 했으니까 한 50원 정도 했죠.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자마자 허걱했었거든요. 오답률도 좀 높았습니다. 실수지수 법칙 때문이거든요. 일단 4라는 녀석을 2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2의 루트 3에 4라는 것은 2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다.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 딱 적어주시고 루트 3 마이너스 2도 적어줍니다. 자, 루트 3 마이너스 2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의 대상으로 보세요. 1.7 빼기 2인 어떤 마이너스 0.3 같은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안쪽에서는 루트 3이라는 무리수랑 2라는 유리수지만 결국 실수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곱셈에 대해서 합할 수 있다는 오늘 방금 배웠던 실수지수 법칙 확장, 실수지수 법칙 1번에 의하면 덧셈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개념을 정확히 해두셔야 가슴속 깊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수지수 1번에 의해서 2의 루트 3 더하기 2가 되더라. 맞죠? 그 다음에 겉에는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의 숫자고 얘 전체도 통으로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엔 실수지수 법칙 몇 번이었나요? 3번이죠. 3번 한번 보고 올까요? 자, 맞습니까? 보라 색깔 3번. 이거에 의해서 얘는 2에 루트 3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2라는 실수끼리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결국 지수끼리는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죠. 루트 3 루트 3이니까 2에 세제곱 마이너스 2는 4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에 마이너스 1승이 됨으로써 이것도 우리 음의 정수, 음수에 대한 지수 정의를 했었죠. 오늘 뭐였나요? 정의 2번이었죠. 여기 보이십니까? 정의 2번 맞죠?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느냐?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 점짜리 이거 하나 풀려고 이렇게 갔다라기보다는 주변에 제반 여러 가지 개념들부터 고등학교 1 학년부터 내용을 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